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 뉴저지런에 최고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을 예보하며 내일 출근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5세가 넘는 고령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제안에 미국인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 방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화당은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연일 논란이 계속돼 분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거구의 남학생이 게임기를 압수당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퀸 플러싱에서 20대 한인 남학생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 등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반데일역 인근 191 스트리트 선상 주택에 거주하는 60세 한인 여성 조현숙 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슴 부위 등 신체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은 조 씨는 곧바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한인 남성 데니스 조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조 씨는 숨진 피해자의 외아들로 경찰은 침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을 증거품으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사건 당시 함께 집안에 있던 아버지 61세 조모 씨도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이는 자상과 함께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살인, 폭행, 호흡 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용의자 조 씨와 숨진 어머니 간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조 씨 부부와 아들이 사는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도 자주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용의자 조 씨가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핀셋으로 발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해 경찰이 출동해 조 씨를 체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기소됐으나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용의자 조 씨는 현재 세인트 존스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올겨울 뉴욕 일원에 눈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일 오전 출근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주 남동부와 뉴저지 북동부, 커네티컷 남부 지역에 겨울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오늘 저녁부터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어 일부 지역에 1인치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북부 지역에는 최고 5인치, 허드슨 밸리 지역에는 최고 8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으며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뉴욕 일원 주민들은 내일 오전 출근길 도로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화씨 32도로 예상되는데 내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눈은 대부분 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최근 역대 최장 눈 가뭄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측 가능한 눈이 내린 날은 지난해 3월 9일로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적설량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눈 가뭄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균 기온도 높아져 전통적인 뉴욕의 겨울 풍경이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뉴욕시 평균 기온은 최고 46도, 최저 42도를 기록했고 뉴욕주 평균 기온은 30.6도로 1932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평균 기온은 화씨 41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라니냐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례없는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75세가 넘는 고령 정치인은 정식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제안에 미국인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제안은 이달 중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 대사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6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폭스뉴스는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을 상대로 정신검사를 해야 한다는 공화당 대선 주자의 주장에 주류 미국인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령 정치인 대상 정신검사 주장은 이달 중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내놓은 제안입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는 반대, 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엔에서 일한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과 함께 20세기 정치인을 계속 신뢰한다면 21세기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등 새로운 세대 정치 필요성을 피력 중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 주장은 현재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 시 최대 걸림돌로 고령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재선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82세가 됩니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달 중순 언론 브리핑에서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이런 공격이나 발언을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받아치며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낼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는 그들을 이겼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 공세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1946년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76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역시 고령에 속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3%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28%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꼽았으며 헤일리 전 대사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7%를 받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4%로 전달 45%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응답자 20%가 강력 지지 의사를 표했고 25%는 어느 정도 지지를, 38%는 강력 반대, 17%는 어느 정도 반대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밖에 없으나 다른 이들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의 뉴욕시 처럴스쿨 확대 방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화당은 뉴욕시 처럴스쿨 확대 방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롭 오트 뉴욕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차터스쿨 정책이 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롭 의원은 뉴욕시 공교육의 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터스쿨의 확대를 왜 막으려 하냐고 반문하며
호컬 주지사의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교육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차터스쿨로 분배되며 공립학교의 예산이 부족해질까 우려하지만 뉴욕주의 2023-2024 회계연도 교육 예산은 345억 달러로 이미 기록적인 규모라고 반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뉴욕시 차터스쿨 설립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질과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터스쿨 설립의 제한을 폐지하면 차터스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폐쇄되는 공립학교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공화당 원내대표 롭 의원은 공교육이든 차터스쿨이든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하며 차터스쿨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면 차터스쿨의 설립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교육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제38대 뉴 한인 회장 선거 과정에서 연일 논란이 계속돼 분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뉴 한인회가 오늘 오전 뉴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과 김광석 전 KCS 회장 이렇게 두 명의 예비 후보가 선거에 출마를 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김 전 KCS 회장에 대해 이사 경력 증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키면서 진강 단독 후보로 추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 전 KCS 회장은 자신의 탈락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대인 강 후보 역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뉴욕 한인회 선관위 운영규정 제4장 제20조 출마 자격 6항입니다. 회칙상에서 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은 뉴욕 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 회장과 김 전 회장 측 모두 상대방이 2년 자격을 못 채웠다고 공방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탈락 사유에 대해 KCS가 이사단체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날선 비판을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한인회 이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 역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 회장은 본인이 직접 35대 이사장으로 활동했기에 누구보다 이사진들을 잘 알고 있다며 KCS는 이사로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KCS와도 이미 확인된 바라고 전했습니다. 또 5명의 선관위 위원들이 이사 출신으로만 구성된 점 역시 회칙에 명시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한인회장 선거 출마 자격으로 이사회 봉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 역시 18년간 유지되어 온 회칙이라며 많은 동포들이 지적하고 변경하길 원한다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칙 변경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회장이 임의로 변경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가 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한글 버전의 선거 회칙을 변경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 회칙은 34대 때 작성된 것이고 원본은 영문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영문으로 회칙을 작성한 이유는 뉴욕주 주법에 맞게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법원에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며 영어 원문이 번역본을 앞선다는 것 역시 명시돼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뉴욕 한인회는 3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뉴욕시 변호사협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37대 한인회 활동보고, 재무결산과 더불어 진강 후보자의 인준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인준 진행 장소를 뉴욕 한인회나 퀸즈 지역이 아닌 맨해튼 변호사협회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 선택이자 역시나 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꾸며진 결정이라며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이번 인준은 선거가 아닌 인준 절차라며 한인회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뉴욕시에서 가장 신임받고 인정받는 변호사협회에서 엄중한 절차를 진행하여 뉴욕시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직 회장단은 두 후보의 출마 자격과 관련해 3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후보 모두 후보 자격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인사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선관위 판단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거구의 남학생이 게임기를 압수당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학생은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이어갔으며 경찰에게 붙잡힌 뒤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 여교사 뒤를 덮친 거구의 남학생이 주먹을 날려 교사를 쓰러뜨립니다. 교사는 그대로 5에서 6피트 거리를 날아가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지만 남학생은 교사의 몸과 얼굴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과 다른 교직원들이 다가와 그를 말렸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남학생은 약 25초간 의식을 잃은 교사를 15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경 플로리다주 플래글러 카운티에 위치한 마탄자스 고등학교에서 17세 남학생 브랜든 데파는 수업 중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하다가 교사에게 압수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This could have been homicide. When you push people down like that, they hit their head. You never know the outcome. Am I going to jail? Yes, you are. For how long? I do not know. I don't make that determination. 경찰은 대파가 체포됐을 당시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돌아가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게 언제 풀려나냐는 등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tupid. I'm gonna kill you. 여교사가 크게 다친 이유는 남학생의 체격이 2m에 달하는 키에 122kg이 넘는 거구였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파는 가중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That's awful. I mean, I know, these teachers, that's not what they sign up for. It's difficult to walk that fine line between trying to discipline kids, especially these days when most parents will take the child's side before they take the teacher's side. A lot of kids don't know how to express themselves anymore. They don't speak to each other. They don't speak to anyone else.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기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주요 신흥국 23곳 통화의 달러 대비 수익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월에 6.32% 급락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며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하락률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번 달 달러 대비 강세인 통화는 멕시코 페소화와 페루 솔화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점을 찍었던 달러화 가치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미국 물가지표가 다시 반등함에 따라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로 달러화 강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PSENG에 따르면 3월부터 한 달에 100섬을 이용하는 고객은 월 요금이 약 113달러로 이전보다 약 3달러 낮아집니다. PSENG는 2월 요금 인하를 통해 한 달에 100섬 사용 기준 요금을 116달러로 종전보다 15달러 낮춘 바 있는데 추가로 3달러를 더 내리는 것입니다. PSENG 가정용 고객의 겨울철 평균 가스 사용량은 172섬입니다. PSENG는 가정용 가스 요금은 2008년과 비교하면 32%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46% 낮은 셈이라며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오젬픽은 최근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체중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약의 성분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을 크게 줄여주는 긍정적 부작용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젬픽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에 더해 뇌의 식욕 관련 부위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욕이 주는 것에 더해 좋아하던 음식도 싫어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0년 동안 이 양과 비슷한 성분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알코올 선호를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1월 초부터 이달 22일 사이 리콜된 차량이 총 509만 9,617대로 추산됐습니다. 업체별로는 스텔란티스가 5회에 걸쳐 222만 6,166대를 리콜해 1위에 올랐으며 이어서 GM, 닛산, 포드, 벤츠, 테슬라, 혼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차로는 기아가 2023년형 텔루라이드 2열 에어백 작동 불량 가능성으로 3만 1,943대가 리콜됐으며 현대차는 2022년형 투싼과 2022-2023년형 산타크루즈가 루프 몰딩 이탈 가능성으로 16,104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사유로는 엔진 정지, 동력 상실과 에어백 안전벨트 불량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동 불량, 휠 이탈이 3건, 화재 이염이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같이 리콜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업계 부품 부족 현상이 리콜 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